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염승환 이사하고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이제 장이 출발해서 바로 좀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코스피가 7.8포인트 올라서 2,500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2,503포인트에 출발을 해줬고요. 상승은 413개, 하락은 310개로 한 100개 정도 더 많은 이제 상승 종목이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812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승은 한 676개, 하락이 624개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오르는데, 현대차 빼고는 다 좀 고르게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좀 마이너스인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LNF 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은 또 강세를 일단 오늘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출발 자체는 뭐 이렇게 급등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출발을 해준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 흐름 또 한번 좀 간단히 먼저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뭐 종목군들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도 일단 1,300원 선 아래에서 다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 출발도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최근 경향과 다른 것은 그 기관 매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대적 강세가 많았는데, 어제는 뭐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렇게 큰 강세를 보이지 못했고요. 다만 바뀐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의해서 차익거래성 매수가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차별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기관 매수는 뭐 연기금, 뭐 금융투자, 투신권 이런 쪽에서 일반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매수가 유입됐고 외국인 선물에 기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 선물 매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게 되면 에코프로머티가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두산 로보틱스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보니까 그 투자 경고 이렇게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시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미수 신용이 금지되죠. 위탁 증거금 그렇죠. 100%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을 너무 많이 흡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단기적인 어떤 이런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래간만에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 1위로 올라선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뭐 KB금융, 네이버 등의 종목군들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그린리소스 같은 최근에 이 상승하면서 신규 종목군들의 뭔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고점에서 크게 밀려서 끝났는데요. 오늘도 시작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신라젠이 오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퀼리타스 반도체나 텔레칩스나 이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AI에 관련된 그 흐름이 온 디바이스 쪽에 관련돼서 시장에 좀 베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형주들 출발은 그래도 견조한 편인데, 네. 요새 제일 강했던 이제 업종이라는, 그런데 그 하나의 이제 그 테마가 이제 신규 성장 테마주들인데, 네. 오늘은 좀 아까 뭐 그린 리소스도 그렇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단 좀 큰 폭의 좀 하락세 보이는, 특히 에코프로머티가 투자 경고도 내려졌는데 어제 정말 엄청난 그 상승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42인가 3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아마 앞으로 좀 며칠 정도 더 유지를 하면 코스피 100도 특례 편입도 좀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더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투자 경고 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약간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오늘 일단 코스피 쪽을 보니까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선 금양이 한 5% 가까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 확실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센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오토에버가 한 2.7% 정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그 외에 뭐 카카오라든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한 1, 2%대
정도 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코스피 쪽에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형주 쪽에 지금 0.5%가량의 대형주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강한 종목은 언급하셨던 대로 금양입니다. 네. 지금 뭐 7%가량의 상승세고요. 현대오토에버와 코웨이, 삼성전기가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이고 그 삼성전기는 한 뭐 두세 달 만에 14만 원을 넘어서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진칼, SK 아이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도 계속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방산주 쪽에서는 하나시스템이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강세, 한미약품이 강세.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LS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전선주들의 강세와 또 결부지으면 결국 한전에서 일단 송배전의 그 신규 시설들을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좀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일부는 이것도 테마로 좀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시세 흐름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주가 견주한 데 비해서 중형주가 지금 보합권이고요. 소형주도 0.3%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가 버티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뭐 개별 종목별 차이는 있지만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이 버티고 그다음에 오늘 약간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버텨주면서 일단 대형주 위주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어떤가요? 오늘 코스닥도 뭐 그렇게 큰 막 변화가 막 생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그래도 시총 상위 기업들 출발들 견조하네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일단 오늘은 탄력이 그래도 어저께 대비해서는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100지수가 지금 0.8% 오르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종목별 흐름에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오플로우, LNF,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의 순서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조정이 있었던 반도체 장비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ISC나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나 원익 QNC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 괜찮고요. 오늘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리는 순간 강원에너지도 꽤 강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 쪽에서 좀 보이는 것은 반도체 쪽 종목과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눌려서 그런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올라오는 것도 눈에 띄는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선주들 네. 이제 한전 이슈 때문에 좀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 다음이 HBM 관련주들. 네. 어떻게 보면 확실히 지금 시장은 AI가 시장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자율주행도 AI의 일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또 이게 뭐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 미래사업기획단이 어제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 같은데 거기 인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분이 누구냐면 단장을 맡으신 분이 삼성 SDI 지금 전영현 부회장님인데 왜 삼성 SDI 여기 그 이분을 여기다 모셔놨을까?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거 보면 좀 답이 좀 나온 게,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건 삼성이 전장 부품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건희 회장 시절에 2009년도에 신사업 추진단 그때 발표해가지고 태양광 LED 2차 전지 바이오 의료기기 이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 중에서 2차 전지하고 바이오만 제대로 좀 성과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네. 아마 조만간 아마 이런 이제 신사업 기획단에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을 텐데 일단 이제 삼성 SDI 이제 이 부회장님이 가셨다는 건 결국엔 자동차 쪽이 아니겠냐. 네네. 이제 시장은 일단 추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자율주행 가는 것도 좀 그런 쪽이 아닐까 좀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기의 강세로 봤을 때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의 지금 사업부가 뭐 아시는 것처럼 MLCC, 기판 사업부,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인데 이게 지금은 IT 세트 쪽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지만 네. 이거 그대로 다 옮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칩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삼성전자 안에 그 엑시노스 오토나 이런 쪽에 그 자동차 관련 사업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삼성전기란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은 LG전자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VS 사업부에서 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자회사로 LG노텍도 갖고 있고 하니까 사업부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LG전자는 뭐 최근에 10만 원권에서 거의 붙어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실적이 나빠서 큰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지금 14만 원대 요 하락했던 게 실적 발표하면서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14만 다시 원권으로 복귀를 했네요. 네, 진입하는 모습. 그래서 이 장대 연봉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와 관련된 M&A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그룹이 새 먹거리처로 전장 쪽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기판 쪽, MLCC 모두 최근 들어서는 자꾸 이런 쪽으로 바꾸고 네. 있으니까 뭐 무라타라든지 뭐 TDK라든지 MLCC 쪽에서 먼저 전기차에서 선도해 나갔던 쪽 그런데 전기차가 꼭 아니더라도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최근 들어서 전장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전기차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냥 전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IT 부품 쪽 이런 쪽에서 전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AI 디바이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AI와 관련돼서 DB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에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종목군들이 진짜 시장의 마켓 시어를 장악할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일단 뭐 밸류 자체도 지금 뭐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그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관련된 종목을 좀 잘 골라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아직은 하드웨어가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삼성의 그 어제 그 사장단 인사 네. 이 영향으로 아마 주가들이 오늘 움직였고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인사와 관련해서 미래사업 기획단에서 또 로봇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주의하실 게 뭐 삼성이 발표한 게 아니고 일단 이런 기획단을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일단 계속 이제 뭔가 여기 이제 군부를 지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될 때까지는 어느 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전장과 로봇 쪽이 좀 유망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선 그쪽이 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는 이제 그런 이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제가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서 어제 좀 시장 보면서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데 어제 대성홀딩스가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한데 아마 맞습니다. 왜 올라가는지는 아실 거예요. 네네네. 이 정치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정재 씨랑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그만큼 좀 시장이 뭐 수익 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또 일견 이해는 가는데 진짜 이게 사실 이렇게 펀더멘털로 움직이지 않고 단지 그런 만남 때문에 움직인다는 네. 게 저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뭐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소외된 건 사실인데 네. 뭐 그런 이슈로 움직인 것.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갑자기 심택 홀딩스가 홀딩스가. 강하게 움직여서 그것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지만 이게 뭐 좋다 더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 그것도 일단 같은 영역에서 묶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지역 단위로 해서 뭐 묶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의 어떤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인데 네. 대부분 투자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뭔가 움직이니까 쫓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내가 단기 투자로 들어갔는지 테마주로 들어갔는지의 성격도 구분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들어갔다가 물리면 그때부터는 장기 네. 보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로 들어갔으면 테마주가 실패했을 때는 손실이라도 빠져나와야죠. 테마가 끝나거나 테마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어떤 목적이 자기가 명확하고 그에 대해서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 뭐 봐도 되겠지만 일단 뭐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낮다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대상홀딩스나 어저께 움직였던 심텍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제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덕성까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어제 심텍홀딩스는 그래도 심텍 그 사업회사가 어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실체는 있는데 대성홀딩스 같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성홀딩스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기업이 아니라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좀 그렇죠. 타당하지 않다는 네.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뭐 펀더멘털이 개선된다거나 근데 이제 이게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막 주가 급등하면 또 초보 투자분들 따라가다가 그러니까요. 고점에 물려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인기 투표가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반드시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 체중기라는 그 표현처럼 펀더멘털에 수렴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왜 올라가는지 정도는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해드리는 역할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올라가는 근거가 있는지 네. 아니면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제시해드리고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좀 그런 방송이 되는 게 저희 또 목적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꼭 좋은 의사결정을 좀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출발은 일단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의한 기관 현물 매수가 동반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심텍홀딩스를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것도 어저께 홀딩스가 먼저 움직이고 심텍이 나중에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PCB 전반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리아 서킷이나 뭐 대덕전자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번 움직이긴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또 IT 부품이 삼성전기를 축으로 뭔가 흐름을 준다면 IT 부품 쪽에서는 일단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존재하는데 모멘텀까지 붙으면 주가는 좀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적자 기업이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적자 기업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 때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흑자 기업은 흑자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비중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뭐 투자에 있어서는 각각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일단 출발할 때 외국인 선물은 조금 뭔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상승폭이 좀 더 늘어났어요. 한 네. 2,50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코스닥도 약간 오전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세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보니까 그래도 이게 종목 장세가 좀 계속 펼쳐지고 있고 상승 업종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주라든가 이제 오늘 MLCC 아니면 뭐 자율주행 이런 이제 전장 부품 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강하고 그리고 리튬은 아마 아침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그 세계 1위 리튬 회사 앨범알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한 6% 가까이. 요새 리튬 가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도 네. 중국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계속 좀 추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행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은 조금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 따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심리도 일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등 기업 앨범알이 어쨌든 저 또 바로미터가 되니까 그 기업이 살아나야 어쨌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리튬에 대해서도 좀 그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들도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락하는 섹터 쪽도 한번 좀 어느 게 좀 특징적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하락하는 쪽은 전기가스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IS 동서나 벽산 같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의 하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대형주 쪽에서 하락하는 종목군들 살펴보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일단 NC소프트, 크래프톤,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이 사실 좀 최근에 좀 좋았잖아요. 네. 그래도. 예. 그런데 낙폭은 크지 않고 거래도 하락하는 구간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단기 급등이 있었으니까 오늘 넷마블까지도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움직였던 어떤 상승에 대한 일종의 차익 실현 정도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거래가 특별하게 증가하거나 다시 뭔가를 크게 눌러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소형주 쪽 흐름이 그렇게 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보단 탄력이 낮은 상황인데 중소형 제약주들 쪽에서 좀 마이너스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있죠. 광동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의 일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급등하는 쪽에서는 LX네트워크스나 LS전선아시아, 일진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거래가 좀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대성홀딩스는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LX 하우치스라든지 뭐 사막콘덴서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치 테마주로 묶이고 있는 몇 종목들이 여전히 좀 거래가 붙으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명확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종 쪽에서 또 하나 조금 눈에 띄고 있는 것은 화학업종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화학업종의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 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이소화학이라든지 LX 아우시스라든지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라든지 약간 이제 그 눈높이가 뭐 최상위에 있는 종목보다는 좀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거래 증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하는 좀 업종들도 한번 오늘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오랜만에 그 조선주들이 좀 이제 힘을 좀 내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뭐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는데,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기사에도 나왔지만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네.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 중에 하나가 LNG 운반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대체할 암모니아 운반선,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암모니아 그거 이제 분해하면 수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수소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선주도 주가는 사실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이렇게 선종도 다양해지고, 어쨌든 LNG도 여전하지만 암모니아까지 이렇게 붙어준다면 사실은 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분리기술, 암모니아 분리기술만 확실히 이제 가져올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수소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이 그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이 3%와 또 연관되어 있는 그 지구본 연구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속에 묻혀 있는 그 화이트 수소 파내는 것에 네.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파서 어떻게 나를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관으로 나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암모니아가 도곡물이다 보니까 네. 이거 아무나 못 날라요. 결국은 관리해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말씀하셨던 조선주에게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조선가가 계속 강세잖아요. 네. 근데 강세 보이고 있는 이유는 뻔하죠. 지금 상선보다는 LNG선, LPG선 이런 쪽이 조금만 뭔가 고치면 거기다가 다른 거 넣어서 나를 수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는 점점 마진율을 높여가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마진율을 높여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제한적인 데다가 당연히 수주할 수 있는 회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오션보다는 저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 다만 확인하셔야 될 것은 올해 마진율이 1%대 정도에 불과한데, 네. 영업 마진이 예. 내년에 적어도 3-4% 정도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의 그 저가 수주 물량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서 마진율이 낮은 건데, 작년부터 수주했던 거는 마진율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마진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진율 올라가는 게 좀 확인된다면 뭐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어제 정말 오랜만에 좀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움직였는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는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조선소의 좀 인력도 좀 부족한 데다가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일회성으로 또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써주시지만, 확실히 그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매분기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견조한데 대형주 중에서는 확실히 좀 이게 현대차가 참 이렇게 마이너스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현대차, 오늘 KB금융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는 부진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크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그냥 굉장히 좀 그 약세폭이 좀 이렇게 둔화된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그렇다고 위로 좀 뻗지도 못하다 보니까 네. 증시 자체는 지금 2,500선 내외에서 큰 움직임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또 LNF 같은 이 3인방 2차 전지 이제 대표 3인방이 1% 이상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도 코스닥 지수가 그냥 강박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좀 다른 쪽, 한 중형주 쪽이 좀 부진하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들 종목이 그동안 이끌었던 그 힘? 에너지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줄어들고 있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은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보이죠. CJEN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뭐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군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코스닥 시장도 대형주 쪽이 뭐 전체 지수보다는 좀 낮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는 대거 강세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3%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SPG라든지 SBB테크, T 로보틱스, 스맥, 에브리봇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눌리는 구간에서는 확대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약세를 보이고는 종목군들도 어저께 급등했던 리노공업이 빠지고 있고 뭐 지금 CJENM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고 있고 바이오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NS텍을 포함한 일부 반도체 소재 쪽의 종목군들도 좀 빠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거기다가 YG엔터, JYP 이런 종목군들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등락이 좀 엇갈리니까 네. 예전에는 그 거래대금이라든지 시가총액 측면에서 2차 전지의 그립이 훨씬 셌는데 그립은 약해진 상태에서 약세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하락 종목들의 비율도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마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오늘 이제 로봇주들 뭐 급등하고 있고 아까 삼성전기 급등 이런 거 네. 보면 확실히 지금 시장은 모멘텀이 딱 잡히면 일단 이제 위가 좀 열려버리는 그런 흐름도 가볍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안전해졌다고 네, 생각하는 안전해졌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저점 찍고 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말씀해 주셨던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연속성이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연속성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최근 뭐 테마의 생명도 조금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를 제외한다면 상단에 매물 쌓여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네. 그거 돌파하는데 에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그날 에너지가 쏠리는 양상이다. 근데 오늘은 여전히 AI와 로봇 쪽에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 이 로봇을 혼자 홀로 이끌어왔던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이렇게 저희가 또 한번 30분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광고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코스피 다시 한번 좀 지수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밀리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정도까지 좀 상승폭이 둔화됐고 하락 종목이 사실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좀 대형주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고요. 역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더 많거든요. 상승이. 그러니까 오늘의 양시장의 특징은 사실 대형주가 좀 며칠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대형주가 급등은 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대형주들 좀 시총 큰 기업들이 좀 견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중소형주들이 좀 약간 하락세가 좀 나오는. 근데 중소형주들이 또 최근에 워낙 또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주 쉬고 대형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약간 시속 게임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증시가 지금 11월 달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면 이제 11월이 마감하는데 네. 코스피가 한 9.5%나 올랐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월간 기준으로 10%면 거의 급등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하는 건
그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하루 만에 2,500을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직도 2,500이야? 그날 2,500 아니었나?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올랐다고 좀 체감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분명한 건 지수는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2,500이라는 이제 또 심리적인 좀 압박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그러나 분명한 건 뭐 이게 올라간 게 그냥 뭐 단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매크로 지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금리 네. 오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4.3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고요. 거기다가 지금 국제유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오늘 달러화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진짜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또 뒤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시장을 우리가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신 뭐 우리가 여기서 또 결부해서 봐야 될 건 유가는 어쨌든 70달러 아래로는 안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그죠. 또 예.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오늘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건 이 경기 악화 아니야? 라는 그런 또 경기, 얘기가 예, 또 경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의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수는 2,500선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 지수가 안정을 보이다 보니까 종목 순환이라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뭔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은 마련이 되었다. 네. 다만 이렇게 뭔가 연속성을 보이면서 주도주가 쭉 끌고 가면 정말 쉬운데 종목이 이렇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상은 내가 매일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그죠. 그만큼 올라가는 그 수익을 내가 누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괴리를 잘 버텨내시는 것도 투자의 한 가지 네.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방송 중에 어쨌든 대상홀딩스를 좀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네. 웬만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린 이유는 그 항상 투자하실 때 제가 의외로 이렇게 만나본 분들이나 이렇게 상담해드린 분들 이렇게 보면 초보 투자분들은 이 기업이 왜 올라가는지 왜 빠지는지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또 거기다가 제일 질문이 많은 게 언제 팔아야 돼요? 막 그걸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파는 거에 정답은 진짜 없거든요. 없죠. 네. 네.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급등했을 때 네. 저는 그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그 부분 좀 언급을 드린 거니까 혹시 뭐 그 주주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네. 네, 들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평소에 뭐 거래도 없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또 급증한 네.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그 2023년 11월 28일 오늘 화요일 오늘 이제 시장 그 오늘 오프닝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시장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 김종희 의원님은 또 목요일 날 오시겠네요. 예,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